자, 이번에는 애플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WWDC 아마 우리 김지영 연구원께서도 보셨지 싶은데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만족을 하셨습니까? 기대가 없이 봤지만 그것보다도 낮은 기대감이 아니었나? 약간 좀 내가 이 정도로 기대를 좀 적게 했었나라는 생각이 약간 순간순간 드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기대를 안 한 건 매 마찬가지이긴 한데 내가 알던 애플의 저력, 그림에서는 나타났거든요. 심지어 이게 약간 방송 콘텐츠를 보면 완성도가 굉장했는데 정말 이걸 내가 뭘 보고 있는 건가 싶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먼저 일단 분명히 사실 애플 이번 WWDC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애플은 그 기회를 좀 잡지 못했습니다. 일단 먼저 이 크레이그 페드리히의 그 발언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AI, 특히나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시리 AI 일단은 지연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까지는 뭐 높은 품질을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은 이거는 일단 최소한 이 시리 AI 업그레이드 되는 거 2025년은 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2026년도 쉽지 않다라는 지금 예상 나오고 있는 만큼 AI와 관련된 이런 좀 예상 확실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나마 좀 눈에 띄었던 발표는 결국 이 리퀴드 글래스 기반의 디자인인데 사실 뭐 앱 디자인 조금 바뀐 것 자체가 AI 어떤 혁신, 사실 WWDC라는 이름 자체가 뭐 개발자 회의지만 이 개발자 회의에서 핵심은 결국 개발력, AI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확실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그래도 약간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뭐 약간 AI 운동 코치와 같은 기능들, 그리고 애플과 관련해서 그 애플 워치 약간 손목을 이렇게 딱 튕기면은 알림을 좀 해제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조금은 좀 편의성 같은 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지만 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약간 뭐 생성형 음성으로 막 격려 메시지를 해준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무리 생성형 AI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에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AI 운동 코치 역시도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도 다양한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뭐 iOS 그냥 이름 브랜딩 변경하는 정도, 혹은 뭐 애플 월렛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뭐 여행 친화적으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아이메시지에 뭐 여론조사 기능을 넣어준다던가 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좀 시장의 관심을 얻기에는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뭐 역시나 뭐 전용 게임 앱도 뭐 함께 만들었지만 그냥 함께 플레이하거나 그냥 점수 대결 정도에 그쳤던 만큼 시장은 분명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멜리우스 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 애플은 AI에 뒤처졌다라는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 이어졌고, 뭐 다니엘 아이브스나 CFRA 역시도 이번 거는 뭐 실패작이다, 뭐 주요한 측면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발언까지 같이 이어졌던 게 CT 정도였는데요. 뭐 CT는 약간 좀 당연히 이번에 애플의 주가 하락 있을 만큼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기기가 결국에는 이 애플 개발자 관련된 LLM을 좀 공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있다, 뭐 이런 발언들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좀 많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러면 애플은 오히려 그냥 AI 역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AI 기업을 인수해버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퍼플렉시티가 올해 3월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투자를 받을 때 한 180억 달러를 기준으로 이렇게 투자를 좀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1분기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살펴보면은 거의 한 180억 달러에 가까운 179억 달러고요. 바이백 규모만 봐도 이번에 바이백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 자체가 한 1,100억 달러 정도 발표를 했던 만큼 이거 그냥 한 개 분기 잉여현금 흐름 사면은 퍼플렉시티 정말 AI 그래도 LLM과 관련해서는 이 핵심 플레이어 중 한 명인데 충분히 살 수 있고, 사실 바이백 조금만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애플이 바이백을 가지고 주가를 부양해 왔지만 오히려 이제는 바이백을 줄이고 이렇게 주요 AI 기업 하나 사는 게 오히려 더 크게 주가 부양 효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 약간 바이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7,500억 달러 정도 규모 바이백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동안 한 최근 20년간은 이 바이백을 많이 해주는 기업들, 즉 바이백 S&P 500 바이백 인덱스에 있는 기업들이 뭐 가중평균, 뭐 고배당 아니면 동일 가중, 막 이런 S&P 500 기업들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성과 측면에서 봤을 때 뭐 S&P 500보다도 이 S&P 바이백이 한 3배 정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만큼 분명 주가 상승의 바이백은 중요하긴 한데요. 하지만 애플에게는 이제는 바이백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AI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적인 정말 좀 대담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애플 좀 주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멘텀을 뒤바꿀 수 있을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2년 반 정도를 끌어온 2년 상태인데 반이나 됐나요? 그렇죠. 와. 지금 뭐 단순하게 WWDC만 봤을 땐 1년인데 네. 그 정도 그 전부터 AI 한다는 이야기는 있어 왔고 그쵸.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램을 키우고 AP를 성능을 높여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어느 모델 이전부터는 뭐 사실은 이제 10부터는 안 안 된다. 된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온 그 시점이 한 2년이 된 것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애플에 지금 굉장히 기저에 깔려 있는 이 AI 테크 업체로서의 능력치, 지금 빅테크 중에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예. 뭐 맞는 말인데 네. 지금 그러면 애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펄플렉시티 같은 회사를 인수한다. 그랬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프리캐시 플로우 이런 부분으로 사실은 주가는 받쳐왔던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APR이 지금 굉장히 또 낮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거 없이 그냥 후속 아이폰이 나오고 뭐 그런 흐름으로 쭉 가서 Siri AI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마크 거먼조차 요새는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던데 올해까지의 이제 애플의 주가 전망 어느 쪽의 방향이 좀 더 있다고 보십니까? 그 UBS의 어떤 소비자 설문조사 같은 거를 보면은 그 미국에서 아이폰 수요 같은 경우 거의 5년 내 최저치인 한 16%, 17% 정도가 나오고요. 중국도 원래 기존의 아이폰 수요가 한 22%였는데 그것도 17%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5년도의 판매량과 2026년도의 판매량이 사실상 거의 한 200만 대 차이로 부합권이거든요. 한 2억 2,300만에서 2억 2,50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향후 만약에 바이백으로 인한 주가 부양이 없다면은 현재 애플의 주가에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반드시 조금 더 이 AI와 관련해서 더 큰 무언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뭐 조나단 아이브스와 이 오픈 AI가 지금 AI만을 위한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이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 분명 애플에게는 기회가 있고 또 막상 그것이 나왔을 때 좀 빠르게 잘 대응한다면 아예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 얼마나 좀 빨리 할 수 있을지도 아마 이 애플 향후의 주가 전망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